안녕하세요. 현인의 책방입니다. 제목 폭풍의 언덕. 작가 에밀리 브론테. 지난 이야기. 이사벨라는 죽으면서 아들 린튼을 오빠에게 부탁을 했지만 아버지 히스클리프가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에드거 린튼, 딸 캐시가 가정부 엘렌과 산책을 나가서 처음으로 히스클리프와 우연히 숲속에서 만나 그 집에 가서 린튼을 보게 되어 서로 몰래 편지로 교제를 하는데 에드거와 엘렌에게 발각되어 그 집 방문 금지하고 편지는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여름도 끝나고 가을도 중간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미카의 축제가 지났는데도 그 해는 추수가 늦어 우리 밭 중에서 아직도 다 걷어들이지 못한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주인님과 아가씨는 가끔 추수하는 곳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마지막 밀다발들을 들여오는 날은 두 분도 어두워질 때까지 남아 계셨는데 그날 저녁 따라 공기가 차고 습했습니다. 주인님은 심한 감기에 걸리게 되었고 그것이 그만 난치인 폐병의 조짐으로 보여 겨우내 거의 밖에도 못 나가고 집 안에만 계셨습니다. 가엾게도 캐시 아가씨는 그 작은 연애 사건으로 기가 꺾여 그것을 단념한 뒤에도 아주 쓸쓸하고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인님께서는 책만 읽지 말고 운동을 많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무렵에는 주인님도 병 때문에 아가씨의 동무가 되어주지 못했던 때라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주인님 대신 동무가 되어주는 것이 저의 의무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낮에 해야 할 일이 많아서 겨우 2~3시간밖에는 아가씨를 따라다닐 시간이 없는 데다가 저와 함께 있는 것이 아버지만 못했기 때문에 캐시 아가씨에겐 저와 어울리는 것이 아버지와 함께 다니는 것보다 재미가 없었습니다. 아가씨는 쓸쓸하게 걸었어요. 바람이 싸늘한 것으로 보아 아가씨는 달리고 싶었을 법한데도 그때는 달리지도 않았고 뛰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끔 곁눈질로 아가씨가 손을 들어 뺨을 훔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저는 아가씨의 마음을 돌릴 만한 일이 없나 하고 둘러보았습니다. 도단한 버섯 같은 것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끔 얼굴을 돌리고는 손을 갖다 대는 것이었어요. 아가씨 왜 울어요? 네? 하고 저는 다가가서 어깨를 안으며 물었습니다. 아버님이 감기 좀 앓는다고 울면 안 돼요. 그보다 더한 병이 아닌 걸 다행으로 여기세요. 그러자 아가씨는 그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숨이 막힐 듯이 흐느껴 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나쁜 병이 되실지 누가 알아? 하고 아가씨는 말했어요. 그리고 아빠와 엘렌이 내 곁을 떠나고 나 혼자 남는다면 어떻게 해? 난 엘렌이 한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 언제나 내 귀에 남아있단 말이야. 엘렌, 아빠와 엘렌이 세상을 떠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이 세상은 얼마나 쓸쓸하겠어. 무엇보다도 아가씨가 알아둬야 할 일은 아버지를 잘 섬기고 아가씨의 즐거운 모습을 보여드리려 기운을 내시게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아버지께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아야 해요. 아가씨,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만약 아가씨가 아버지가 어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의 아들에게 어리석고 헛된 사랑을 느끼고 아가씨 멋대로 무모한 짓을 하며 거기에 미련을 가지거나 해서 아버지께서 충고하신 일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을 눈치채시게 한다면 아버지를 생으로 돌아가시게 하는 결과가 될지도 몰라요. 난 정말 아빠의 병환 이외에는 아무런 걱정도 없어 하고 아가씨는 대답했습니다. 난 아빠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리고 난 절대로 정말 절대로 내 정신이 어떻게 되지 않는 한 아빠를 성가시게 해드리는 행동이나 말은 하지 않을 테야. 난 내 몸보다도 아빠를 더 사랑하고 있어, 엘렌. 그건 내가 밤마다 기도드리는 걸로 봐서도 알 수 있어. 난 밤마다 아빠가 오래 살게 해주십사고 기도를 드려. 왜냐하면 난 아빠가 슬퍼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슬픈 일을 당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이것으로도 내가 나보다 아빠를 더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좋은 말이에요. 하고 저는 대답했어요. 하지만 행동으로 그렇다는 걸 보여야 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나으신 뒤에도 아버지를 염려하던 그때의 결심을 잊지 않도록 하세요. 엘렌이 열쇠를 가져와야겠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문지기네 오두막까지 돌아가야 되겠어. 이쪽에서는 담을 올라갈 수가 없어. 거기 그대로 있어요. 하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 주머니에 열쇠 뭉치가 있으니까 어쩌면 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까지 끼워 보았으나 결국 맞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가씨에게 그대로 있으라고 말하고는 막 집으로 뛰어가려고 하는데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빠르게 달려오는 말발굽 소리였습니다. 캐시 아가씨도 춤을 멈추었고 곧 말도 멈추었습니다. 엘렌, 문이 열렸으면 좋겠어 하고 아가씨도 걱정스러운 듯이 저쪽에서 조그만 소리로 말했습니다. 린튼 아가씨로군 하고 말을 타고 온 사람의 굵직한 목소리가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반갑군. 설명 좀 듣고 싶은 게 있으니 너무 서둘지 말아요. 히스클리프 아저씨, 전 아저씨와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하고 캐시 아가씨는 대답했어요. 아빠가 그러시는데 아저씨는 나쁜 사람이래요. 그리고 아저씨는 아빠와 나를 미워한다면서요? 엘렌도 그러던데. 그런 건 지금 문제가 아니야. 하고 히스클리프 씨는 말했습니다. 말을 타고 온 사람은 바로 히스클리프 씨였던 것입니다. 난 내 아들을 미워할 생각은 없는데 내가 아가씨에게 생각해 달라는 것도 그 애에 관한 이야기야. 그렇지. 아가씨에게도 얼굴을 붉힐 만한 이유가 있지. 2, 3개월 전만 해도 아가씨는 줄곧 린튼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았나? 둘 다 벌로 매를 맞아도 싸. 아가씨는 특히 손위니까 더욱 그렇지. 난 아가씨가 보낸 편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가씨가 만약 내게 버릇없이 굴면 그 편지를 모두 아버지에게 보내겠어. 난 아가씨가 그 장난에 실증이 나서 그만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 어쨌든 아가씨가 그러는 바람에 린튼이란 놈은 절망의 수렁 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어. 그 녀석은 진정이었단 말이야. 사랑에 빠진 거지. 정말 그 녀석은 아가씨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 아가씨의 변심으로 그 녀석은 가슴이 터질 지경이야. 어쩌면 그런 허황된 거짓말을 어린 아가씨에게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저는 담 안에서 소리쳤습니다. 어서 돌아가세요.
어떻게 그런 시시한 거짓말을 터무니없이 꾸며대느냔 말이에요. 캐시 아가씨, 제가 돌로 자물쇠를 두드려 부술 테니 그따위 시시한 거짓말이랑 믿지도 마세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다가 죽을 사람은 있지도 않다는 건 아가씨 혼자서 생각해봐도 알 수 있을 거예요. 난 엿듣는 사람이 있는 줄은 몰랐군 하고 거짓말을 하다 들킨 그 악당이 중얼거렸습니다. 훌륭하신 딘 부인, 난 당신이 좋지만 당신의 그 겉다르고 속다른 행동은 좋지 않아 하고 큰 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어떻게 가엾은 어린 아가씨를 내가 미워한다는 따위에 허황한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런 도깨비 같은 소리를 만들어 캐서린이 무서워서 우리 집 문간에도 못 오게 할 수 있을까? 캐서린 린튼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데 귀여운 아가씨, 난 이번 주일은 내내 집에 없을 거야. 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가봐. 그 녀석은 지금 곧 죽어가고 있어. 그 녀석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아가씨밖에 없단 말이야. 캐서린, 솔직하게 말해서 난 린트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헤어튼과 조지프는 나보다 더하지. 사실 그 녀석은 매정스러운 패들과 함께 살고 있는 셈이야. 그 녀석은 애정은 말할 것도 없고 친절에도 굶주려 있어. 그러니 캐서린의 친절한 말 한마디는 좋은 약이 될 거야. 딘 부인의 잔인한 주의는 듣지 말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어떻게 하든지 그 녀석을 좀 만나보도록 해. 밤낮으로 그 애는 아가씨만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 아가씨가 편지도 하지 않고 찾아오지도 않은 뒤로는 아가씨가 그 녀석을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질 않는단 말이야. 저는 우산을 펴서 아가씨를 그 밑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웅웅거리는 나뭇가지 사이로 후둑후둑 빗방울이 퍼붓기 시작해서 더 지체할 수가 없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은 걸음을 재촉해야 했기 때문에 히스클리프 씨를 만난 일에 대해서 말할 틈이 없었습니다. 아가씨의 모습은 어찌나 슬퍼 보이든지 마치 딴 사람 얼굴 같았습니다. 아가씨는 틀림없이 그 이야기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사실이라고 믿는 눈치였습니다. 주인님은 우리가 돌아오기 전에 자기 방으로 돌아가 쉬고 계셨습니다. 캐시 아가씨는 살그머니 아버지 방으로 들어가서 좀 어떠시냐고 물어보려고 했으나 벌써 잠이 들어 계셨습니다. 아가씨는 돌아오더니 저더러 함께 있어 달라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가씨는 카펫 위에 누워서 피곤하니까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책을 한 권 들고 읽는 체 하고 있었어요. 아가씨는 제가 책에 열중해 있다는 생각이 들자마자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엘렌 말이 옳을지도 몰라 하고 아가씨는 대답했어요. 그러나 사실을 알게 될 때까지는 난 절대로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 그리고 내가 편지를 보내지 않은 것은 내 탓이 아니라는 것을 린튼에게 말해줘야 되겠어. 또 내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도 믿게 해줘야 되겠고, 이렇게 어수룩하게 밀어버리는 데 대해서 화를 내거나 반대해 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그날 밤 다투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저는 우리 고집쟁이 아가씨의 조랑말을 따라 어서링 하이츠로 가는 길을 걷고 있었어요. 저는 아가씨의 애통해하는 꼴을 차마 옆에서 보고 있을 수가 없었고
창백하고 풀이 죽은 얼굴과 근심에 쌓인 눈을 차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린튼 도련님이 우리를 만나봄으로써 히스클리프의 이야기가 얼마나 사실과는 다르다는 것을 린튼 도련님 자신이 보여주리라는 막연한 희망도 있고 해서 저는 양보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히스클리프 씨가 정말 집에 없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부엌으로 해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히스클리프 자신이 주장하는 말들을 별로 신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캐시 아가씨는 난로가로 가서 불을 쬐었습니다. 저는 주인이 계시냐고 조지프 영감에게 물었습니다. 아, 안 계신데? 그대로 돌아가는 게 좋을걸? 제가 조지프에 이어 말을 하려는 순간 안쪽에서 역정을 내며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몇 번이나 불러야 알아듣겠어? 이제 불이 다 꺼져간단 말이야. 조지프 빨리 좀 와. 그 말을 듣고도 조지프는 담배 연기를 연신 품어대면서 까딱도 하지 않고 난로 속을 뚫어지게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그 품이 그 정도의 소원은 들리지도 않는다는 태도였습니다. 가정부와 헤어튼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가정부는 심부름은 갔을 것이고 헤어튼은 일을 하고 있었겠지요. 우리는 린튼 도련님의 목소리를 알아들었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캐시 하고 도련님은 기대에 앉았던 커다란 안락의자에서 머리를 들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입은 맞추지 마. 숨이 차서 그래. 정말 놀랐어. 아버지가 내가 찾아올 거라고 말했지만 하고 캐시 아가씨의 포옹으로부터 숨을 좀 돌리고 난 다음 도련님은 말을 계속했습니다. 한편 아가씨는 너무 지나치게 포옹을 했다 싶어 매우 안 됐다는 표정으로 옆에 서 있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문 좀 닫아줘. 열려 있잖아. 그런데 저 망할 것들이 난로에 탄을 넣어주지 않는단 말이야. 추워 죽겠는데. 저는 난로 속에 재를 뒤적거려 놓고 나서 석탄을 한 통 가득 담아왔습니다. 환자는 제가 일어난다고 투덜거렸습니다. 아가씨는 중얼거렸어요. 내가 와서 좋으니? 내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 왜 진작 오지 않았어? 하고 도련님은 말했습니다. 편지를 보내는 대신 직접 올 걸 그랬어. 그 긴 편지를 쓰느라고 혼났단 말이야. 캐시와 직접 이야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젠 이야기할 기운도 없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아버지가 잘 해주시나요, 도련님? 하고 저는 아가씨가 다정스럽게 무엇인가를 말하려다가 그만두는 것을 보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잘 해줬냐고? 적어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게 좀 더 잘해주라고 시키기는 하지. 하고 도련님은 내뱉었습니다. 그래, 내가 와서 좋으니? 하고 아가씨는 아까 물어본 말을 되풀이하여 물어보고는 도련님의 얼굴에 엷은 미소가 어리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럼 좋고 말고 너의 그런 목소리는 처음 듣는 것 같아 하고 그는 대답했어요. 하지만 난 내가 와주지 않아서 화가 났단 말이야. 그런데 아버지는 내가 오지 않는 건 나 때문이라는 거야. 그리고 나더러 불쌍하고 느려 빠지고 못난 놈이라는 거야. 너도 나를 멸시한다면서? 만약 아빠가 내 입장이라면 지금쯤은 내 아빠보다도 더 멋지게 그 집 주인 노릇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거야. 하지만 너는 날 멸시하지는 않지, 캐시?
너의 아빠가 돌아오시면 난 못 올 거야. 여러 날 안 오시니? 여러 날은 아니야. 하고 도련님은 대답했어요. 하지만 사냥철이 시작되어서 아빠는 자주 들에 나가시니까 너는 아빠가 집에 안 계시는 동안 한두 시간은 나와 함께 지내도 돼. 그렇게 해. 그런다고 말해줘. 너와 함께 있으면 화도 내지 않을 거야. 너는 나를 성가시게 하지 않고 또 언제나 나를 도와주려 할 테니까 말이야. 그렇잖아? 그럼 하고 캐시 아가씨는 그의 길고 부드러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말했습니다. 난 아빠가 승낙만 해주시면 절반은 너와 함께 지낼 거야. 귀여운 린튼. 너가 내 동생이라면 좋겠어. 너의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야 하고 아가씨가 외쳤습니다. 그리고 너도 너의 아버지가 말한 것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은 매우 잘못이야. 이사벨라 고모를 그렇게 도망치게 하다니 너의 아버지는 틀림없이 나쁜 사람이야. 엄마는 도망간 게 아니야 하고 도련님이 말했습니다. 내 말에 반대해서는 안 돼. 나도 내게 할 말이 있어 하고 닌튼 도련님이 말했어요. 너의 엄마가 너의 아버지를 미워했대. 어머나 하고 캐시 아가씨는 소리치고는 너무 화가 나서 말을 계속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너의 엄마는 우리 아버지를 사랑했다는 거야 하고 도련님이 맞붙였습니다. 이 거짓말쟁이야. 이제 너 같은 건 싫어 하고 아가씨는 헐떡거리며 흥분해져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들은 시계가 12시를 칠 때까지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마당에서 점심을 먹으러 돌아오는 헤어튼의 소리가 났습니다. 그럼 내일 더 얘기해. 캐서린 내일도 올 수 있지? 하고 닌튼 도련님은 아가씨가 마지못해 일어나자 아가씨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안 돼요 하고 제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모레도 안 돼요. 그렇게 고약한 성매에 병까지 있는 어린 몸으로 용케 10몇 살까지 견뎌냈어요. 돌아오면서 엘렌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아마도 히스클리프 씨 말 맞다나 20살까지는 살지 못했더군요. 정말 봄이나 넘길지 의심스러웠어요. 아가씨가 도련님을 남편으로 맞이할 염려가 없으니 저는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아가씨는 이 말을 듣자 금세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도련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한 것이 기분을 상하게 했나 봅니다. 오서링 하이츠에서 그렇게 젖은 채로 오랫동안 앉아있던 게 안 좋았던지 다음날 아침 저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3주일 동안을 아무 일도 못하고 누워있었습니다. 가끔 제 방을 들여다보며 잘 자라는 인사를 할 때 아가씨의 두 볼에 생기가 돌고 가느다란 손가락마저 불그레해진 것을 보긴 했지만 설마 그것이 추운 들판을 말을 몰고 온 탓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그저 서재의 따뜻한 난로가에 있었기 때문이려니 하고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3주일이 지난 무렵이 되어서야 저는 제 방을 나와서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2층에 올라갔을 때 캐시 아가씨는 보이지 않았어요. 다시 아래로 내려와 보아도 없었습니다. 하늘들도 아가씨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었어요. 자세히 마당을 보니까 생울타리 안쪽을 따라 살금살금 걸어가는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가씨가 아니고 마부였습니다.
이번에는 아가씨의 작은 말을 끌고 곧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러더니 아가씨가 말에서 내려 그 옆을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마부는 말을 받아 끌고 살그머니 잔디밭을 지나 마구간으로 가버렸습니다. 캐시 아가씨는 응접실 창문으로 들어오더니 제가 기다리고 앉아있는 아가씨의 방으로 소리 없이 가만가만 올라오는 것이었어요. 캐시 아가씨 하고 저는 그 무렵 누워있던 저에게 베풀어준 아가씨의 고마움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머리에 박혀있어 차마 화는 못 내고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렇게 늦었는데 말을 타고 어딜 갔다 오세요?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말을 꾸며대어 저를 속이려 드십니까? 어딜 갔다 왔죠? 말해보세요. 저 숲가에 갔었어. 아가씨는 더듬거렸습니다. 난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야. 아가씨 하고 저는 서글프게 외쳤습니다. 좋지 않은 짓을 하시는 걸 아시면서 그래요? 그렇지 않다면야 저한테 거짓말을 할 까닭이 없을 텐데요. 그게 저는 슬퍼요. 저는 아가씨가 그렇게 일부러 거짓말을 꾸며댄다면 차라리 석 달을 더 앓는 게 좋겠어요. 아가씨는 앞으로 뛰어나와 울음을 터뜨리면서 팔을 벌린 제 목을 얼싸안았습니다. 하지만 엘렌, 난 엘렌이 화내는 게 정말 무서워 하고 아가씨는 말했어요. 화내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그러면 사실대로 다 이야기할 테야. 나도 숨기는 건 싫단 말이야. 우리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워서링 하이츠에 갔다 오는 길이야, 엘렌. 그리고 엘렌이 병이 난 뒤로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갔다 왔어. 엘렌이 병이 나기 전에 3번, 그리고 그 뒤 2번만 빼놓고 말이야. 마이클에게 책과 그림을 주고 매일 밤 미니를 끌고 나오게 해서 갔다 온 뒤에는 다시 마구간에 데려다 두도록 부탁했어. 내가 2번째 찾아갔을 때 린트는 기분이 좋아 보였어. 그리고 그 집 가정부인 질라가 우리를 위해서 방을 깨끗하게 치워주고 불을 떼주면서 조지프는 기도회에 갔으니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헤어튼 언쇼는 개를 데리고 우리 집 산으로 꿩을 잡으러 나갔으니까 마음대로 놀아도 좋다는 거야. 질라가 데운 포도주랑 생강과자를 갖다 주었는데 사람이 퍽 좋아 보였어. 린트는 안락 의자에 앉고 나는 난로 앞에 있는 조그만 흔들 의자에 마주 앉아 재미있게 웃으며 이야기도 했는데 할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지 뭐야. 우린 여름에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할 것인가까지 계획을 짜놓았어. 난 린튼에게 질라를 부르라 해서 우리 도와달라 했지. 그리고 함께 술래잡기를 하자고 했어. 질라가 술래가 되어 우리를 잡게 했어. 엘렌도 전에 늘 그렇게 하고 놀았잖아. 그런데 린튼이 술래잡기는 재미가 없어서 안 하겠다면서 나랑 공놀이를 하자는 거야. 벽장을 보니까 팽이, 굴렁쇠, 제기 같은 헌 장난감 더미 속에서 공이 2개나 나왔어. 하나는 C, 또 하나는 H자를 써놓았길래 C는 캐서린의 첫자이고 H는 그의 이름인 히스클리프의 첫자니까 C는 내가 갖고 H는 그 애더러 가지라고 했는데 H자 공에선 왕겨가 묻어나와 린트는 좋아하지 않았어. 내가 계속 이기니까 그 앤 다시 토라져서 기침을 하며 의자로 돌아가 눕는 거야. 그런데 그날 밤은 쉽게 풀어져서 내가 고운 노래를 2-3곡 불러줬더니 좋아했어. 엘렌이 가르쳐준 노래 말이야. 그러고 나서 내가 돌아와야 할 시간이 되니까 내일 밤 다시 오라고 사정사정하게
그럼하고 약속했지. 난로가에서 심술궂고 목이 잠긴 웃음소리가 나게 돌아보니까 징그러운 조지프가 앙상한 손을 내밀며 몸을 흔들고 서있지 뭐야. 난 틀림없이 헤어튼 도련님이 너희들을 혼내줄 줄 알았지. 헤어튼 도련님이야말로 훌륭한 도련님이지. 훌륭한 정신을 지녔다 이 말씀이야. 헤어튼 도련님도 알고 있다 이거야. 그렇고 말고 나야 말할 것도 없지만 그도 누가 이 댁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걸 다 알고 있다 이 말씀이지. 헤헤헤. 헤어튼 도련님이 보기 좋게 너희들을 몰아낼 거다 이거지. 하헤. 우린 어디로 가야 해? 하고 나는 그 망할 놈의 늙은이의 놀림 같은 거 못 들은 채 하고 말았어. 린트는 얼굴이 파래가지고 벌벌 떨고 있지 뭐야. 그때는 보기 싫었어. 린튼이 조그만 소파에 누워서 내가 갖다 준 책을 읽고 읽는 걸 보니까 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그런데 그 앤 1시간 동안이나 내내 나한테 말도 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지 뭐야. 엘렌, 그 앤 그렇게 약한 성질이 있는 애야. 다시는 그 애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하기까지 했었어. 그런데 자나깨나 그 애의 소식 하나 듣지 못하고 지내려니까 어떻게 괴로운지. 내 결심은 제대로 굳어지기도 전에 날아가 버렸지 뭐야. 전에는 그곳에 가는 것이 잘못인 것 같았는데 이젠 가지 않는 것이 잘못인 것처럼 생각됐어. 그런데 마이클이 와서 말을 탈 채비를 해야 하느냐고 묻기에 그만 그래 하고 대답하고 말았어. 미니의 등에 앉아서 언덕을 넘어가면서도 무슨 의무라도 수행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 도련님은 거실에 계시는데요 하고 진라가 응접실로 들어가는 나를 보더니 말하는 거야. 들어갔더니 언쇼도 함께 있었는데 바로 나가버리는 거야. 린트는 커다란 안락의자에 앉아서 반쯤 잠들어 있었어. 나는 난로께로 걸어가서 신중한 말투로 이렇게 말을 꺼냈지. 린튼, 넌 나를 싫어하고 내가 일부러 마음을 상하게 해주려고 오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지금까지 올 때마다 그런 눈치니까 오늘이 우리가 만나는 마지막 날이야. 앉아서 모자나 벗어 캐시 하고 그 애는 대답했어. 넌 나보다 훨씬 행복하니까 좋은 사람이 돼야 해. 아빠는 내 결점만 이야기하시고 또 내게 늘 야단만 하시니까 자연히 난 내 자신을 잃게 되지. 난 아빠가 자주 말씀하시듯이 정말로 한 푼어치의 가치도 없는 사람이 아닌가 하고 의심이 든단 말이야. 캐시, 다만 이것만은 분명히 해줘. 나도 너같이 상냥하고 친절하고 또 착해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한다는 건 말이야. 그리고 너처럼 행복하고 건강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 이상으로 나도 바라고 있다는 걸 믿어줘. 그리고 만약 내가 너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면 말이지. 너의 그 친절한 마음씨 때문에 나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이상으로 깊이 너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걸 믿어줘. 곧장 주인님 방으로 가서 린튼 도련님과 주고받은 이야기와 헤어튼에 관한 것만 빼놓고는 아가씨가 워셔링 하이츠에 자주 간다는 것과 내가 생각한 바를 모두 주인님께 말씀드리고 말았습니다. 린튼 주인님은 저에게 보인 것 이상으로 놀라고 실망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가씨는
내가 자기의 신의를 배반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아가씨의 비밀 방문도 이젠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가씨는 방문을 금지당하자 울며 몸부림을 치면서 린튼을 가엾게 여겨달라고 아버지께 애원했으나 허사였습니다. 기껏 아가씨가 위안을 받을 만한 것이라고는 주인님께서 린튼 도련님에게 편지를 내어 그가 오고 싶을 때 우리 집으로 오는 것은 좋으나 아가씨가 워서링 하이츠에 가서 만난다는 것은 더 이상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루크우드 선생님은 아직도 젊으시니까 항상 독신으로 사시는데 만족할 수는 없으시겠죠? 그리고 저는 어쩐지 캐시 린튼 아가씨를 만나는 분은 그녀를 사랑하지 않고는 못 베길 것만 같았어요. 선생님은 웃으시지만 왜 제가 캐시 아가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그렇게 생기가 돌고 흥미를 느끼시나요? 그리고 왜 선생님 방에 벽난로 위에 그 아가씨의 초상화를 걸어 놓으라는 건가요? 그리고 또 왜 그때 캐시는 아버지 명령에 순종했던가요? 이리하여 가정부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순종했지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역시 무엇보다도 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화를 내고 말씀하시는 법이 없었어요. 그분은 마치 자신의 보배를 위험과 원수들 속에 놓아두고 가려는 사람이 딸의 앞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남겨줄 수 있는 유일한 도움은 자신의 말뿐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자애로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에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난 조카놈이 편지를 보내거나 그렇지 않으면 찾아와 주었으면 싶은데 말이야. 엘렌이 그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진정으로 이야기해봐. 녀석은 좀 나아졌는지 어른이 되면 좀 나아질 것 같은가? 그 도련님은 너무나 약질이 돼서요, 주인님. 하고 저는 대답했어요. 제대로 성인이 될 때까지 살 것 같지가 않아요. 혹 캐서린 아가씨가 불행하게도 그 도련님과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아가씨가 지나칠 정도로 바보스럽게 멋대로 굴지만 않는다면 다루지 못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인님, 그 도련님을 좀 더 알아보시고 또 아가씨와 맞는지도 알아보실 시간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도련님이 성인이 되려면 4, 5년은 더 있어야 하니까. 주인님은 린튼에게 꼭 만나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를 다시 보냈습니다. 몸이 약한 도련님이지만 사람 앞에 나설 수만 있다면 틀림없이 도련님의 아버지가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딜 다닐 만한 몸이 아니었기 때문에 히스클리프의 지시를 받고 이 집을 찾아가는 것을 아버지가 반대하신다는 것을 넌지시 알리는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애삼촌이 자기를 잊지 않고 계시니 퍽 기쁘고 자기가 산책을 나올 때 종종 만나 뵙기를 바라며 사촌끼리 그렇게 아주 헤어진 채 오래도록 서로 만나지 못하고 지내지 않게 되기를 자기로서는 애원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쪽에서는 또 캐시 아가씨가 강력한 그의 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 둘은 결국 주인님을 설득하여 일주일에 한 번 저 감독 아래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들판에서 함께 말을 타거나 산책을 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주인님은 린튼 도련님도 주인님 못지않게 급속히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은 전혀 모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걸 아는 사람은 없었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의사가 워서링 하이츠에 가는 일도 없었고
아무도 히스클리프 도련님을 보고 와서 저희들에게 그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제가 생각했던 것이 잘못이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도련님이 들판에서 말을 타느니 산책을 하느니 하고 또 매우 열심히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서 실제로 건강이 회복되었음에도 틀림없다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린튼 도련님이 보기에 그렇게 열의를 내지 않을 수 없게끔 한 것은 히스클리프 씨의 음모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설마 죽어가는 자식을 그렇게 잔인하고 혹독하게 다룰 아버지가 세상 어디에 있으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히스클리프 씨는 그의 욕심 많고 냉혹한 계획이 린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허사가 될 것 같은 위험을 느껴 더욱더 다급하게 서둘렀던 모양입니다. 에드거 서방님은 그들의 애원을 울며 겨자 먹기로 승낙했습니다. 캐시 아가씨와 제가 처음으로 도련님을 만나러 말을 타고 갔을 때는 어느덧 여름도 한 곱이 지난 때였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햇빛은 없었으나 하늘은 온통 구름으로 얼룩져 있었고 안개가 자욱했으므로 비가 올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만날 장소는 십자길 옆 표석이 서 있는 곳으로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 도착하자 어린 목동이 심부름 온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린튼 도련님은 바로 고개 너머에 계십니다. 미안하지만 조금만 더 오시래요. 그럼 린튼이 있는 곳까지 갔다가 말을 돌리지 하고 아가씨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 쪽으로 거닐면 되잖아. 그러나 우리가 린튼이 있는 곳에 가보니까 그곳은 그 집 정문에서 불과 1마일도 채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도련님은 말을 타지 않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말에서 내려야 했으며 말들은 풀을 뜯게 놓아두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련님은 들판에 누워서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몇 야드 앞에 갈 때까지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가가자 겨우 일어나서 힘없이 걸었는데 얼굴빛이 몹시 창백해 저는 대뜸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웬일이세요, 도련님? 오늘 아침엔 산책을 못 하시겠네. 얼굴이 아주 좋지 않아 보이는데요. 캐시 아가씨는 슬프고 놀란 표정으로 도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막 입 밖으로 나오려던 기쁨의 환성이 놀란 목소리로 바뀌고 그리고 오래 미루어 오다가 겨우 만나게 되는 기쁨의 말은 그만 왜 여느 때보다도 건강이 나빠졌는가 하는 걱정스러운 위로의 말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아냐, 괜찮아. 많이 좋아졌는걸 하고 도련님은 떨면서 마치 아가씨의 손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아가씨의 손을 꼭 쥐고는 숨가쁘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련님은 저희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기보다는 도리어 벌이라도 받는 것처럼 여긴다는 것을 저는 물론 캐시 아가씨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아가씨는 조금도 망설일 것 없이 곧 돌아가자고 말했어요. 아가씨가 돌아가자는 바람에 뜻밖에도 린튼 도련님은 그 무기력한 상태에서 깨어나 이상하게 당황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도련님은 겁이 난 눈초리로 워서링 하이츠 쪽을 희끗 바라보더니 반 시간만 더 있어 달라고 사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하고 아가씨가 말했어요. 내 생각엔 여기 앉아 있는 것보다 집에 가 있는 게 더 편안한 것 같은데 내 이야기나 노래나 잡담 같은 것으로 오늘 너를 즐겁게 해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래. 그리고 말이야 혹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대해서 물으시면 내가 아주 말이 없고 멍청하게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말씀드려야 해.
지금처럼 그렇게 슬프고 실망한 얼굴을 하지마. 아버지가 화내실 테니까 말이야. 난 너의 아버지가 화내셔도 아무렇지 않아. 하고 아가씨는 자기한테 화를 낼 경우를 상상하면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난 그렇지 않단 말이야. 하고 도련님은 떨면서 말했어요. 나 때문에 아버지를 화나게 하면 안 돼. 캐서린, 아버지는 몹시 엄한 분이시니까. 쉿 하고 린튼 도련님이 소곤거렸습니다. 제발 조용히 해줘. 아버지가 오셔. 그리고 도련님은 아가씨의 팔에 매달려 가지 못하게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가씨는 히스클리프가 온다는 말을 듣자 급히 도련님을 뿌리치고는 미니에게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미니는 강아지처럼 곧장 달려왔습니다. 다음 목요일에 올게 하고 외치면서 아가씨는 안장에 올라탔습니다. 잘가 빨리 엘렌. 일주일이 흘러갔습니다. 그날로부터 갑작스럽게 악화되어가는 린튼 주인님의 병세는 누구나 그 증세를 알 수 있을 만큼 심해졌습니다. 전 같으면 몇 달에 걸친 파괴가 이제 와서는 몇 시간의 잠식으로 무너지는 형편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우리는 되도록 캐시아 아가씨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했으나 본래부터 영리한 아가씨인지라 속지 않았습니다. 차츰 그 확신성을 깨닫고 앞으로 다가올 무서운 일에 대해서 남몰래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가씨는 목요일이 돌아와도 산책 가자는 말을 꺼낼 만한 용기가 나지 않았으므로 제가 대신 말을 해서 아가씨가 외출할 수 있도록 승낙을 얻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주인님이 매일 잠시 동안 머무시는 그나마 겨우 일어나 앉아 계실 수 있는 잠깐 동안이지만 서재와 주인님의 침실이 아가씨의 세계의 전부였으니까요. 아가씨도 잠시도 자리를 뜨지 않고 주인님의 머리맡에서 시중을 들거나 아니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간병과 슬픔으로 아가씨의 얼굴이 해숙해진 것을 보고 주인님은 밖에 나가서 사촌이라도 만나는 것이 기분 전환이 되리라고 혼자 생각하시고 쾌히 아가씨를 내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님은 이젠 당신이 돌아가신 뒤에도 아가씨가 외톨이로 남지는 않으리라는 희망으로 위안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산책을 오후로 미루었습니다. 화창한 8월의 오후였습니다. 언덕에서 불어오는 바람결마다 얼마나 생기가 넘치는지 그것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나 설령 죽어가는 사람이라도 소생할 것 같았습니다. 린튼 도련님이 전에 택했던 그 자리에서 우리들이 다가가는 것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가씨가 말에서 내리더니 잠깐만 있다 올 테니까 저더러 말에서 내리지 말고 아가씨의 작은 말을 붙들고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반대했습니다. 제가 보호를 맡은 아가씨에게서 단 1분이라도 눈을 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히스가 우거진 언덕길을 올라갔어요. 린튼 도련님은 웬일인지 이번에는 아주 활발하게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분이 좋아서 나는 활기도 아니고 즐거워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두려워서 그러는 것 같았습니다. 늦게도 오는군 하고 도련님은 짧지만 힘들게 말하였습니다. 캐시, 내 아버지가 아프시지 않니? 난 못 오는 줄 알았어. 우리 아버지가 몹시 편찮으시단 말이야 하고 아가씨가 말했어요. 그런데 왜 나를 아버지 머리맡에서 불러내는 거야?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면 왜 그래도 좋다고 알리지 않았느냐 말이야.
어서 설명해봐. 놀이나 장난 같은 건 이제 내 마음에서 아주 사라지고 말았어. 이젠 너의 사랑하는 취하는 장단에 춤을 출 수 없어. 닌튼 도련님은 얼굴이 온통 눈물에 젖은 비통한 표정으로 힘없이 몸을 땅 위에 내던졌습니다. 마치 말할 수 없는 공포에 경련이라도 일으키는 것 같았습니다. 아 하고 도련님은 흐느끼면서 말하는 것이었어요. 난 견디지 못하겠어, 캐서린. 캣이, 난 위선자야. 그런데 말할 수 없어. 하지만 나를 두고 가버리면 난 맞아 죽는단 말이야. 캣이, 내 목숨은 캐시의 손에 달렸어. 하지만 아버지가 위험하단 말이야. 하고 캐시는 말하고 도련님은 그의 여인 손가락을 맞잡고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난 아버지가 무서워. 아버지가 무섭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은 할 수 없어. 그럼 좋아 하고 아가씨가 딱하기도 하다는 듯이 멸시하는 태도로 말했습니다. 그때 히스덤불 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게 쳐다보았더니 히스클리프 씨가 언덕 위에서 우리들 바로 앞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닌튼 도련님의 흐느껴 오는 소리가 충분히 들릴 만큼 가까이 있는데도 그 두 사람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 누구에게도 한 적이 없는 제법 정다운 어조로 저를 반갑게 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그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집 가까이에서 만나니 반갑고 넬리. 모두 다 안녕하시고 이야기 좀 들어봅시다. 소문에는 말이야 하고 낮은 어조로 덧붙이는 것이었어요. 에드거 닌튼이 다 죽게 되었다는 말이 있던데 아마도 병세를 과장해서 하는 말이겠지? 그렇지 않답니다. 우리 주인님은 돌아가시게 됐어요. 하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슬픈 일이겠지만 그분을 위해선 다행한 일이죠. 얼마나 갈 것 같소? 하고 그가 물었습니다. 그건 모르지요. 하고 저는 대답했어요. 사실은 말이야. 저기 저 녀석이 아무래도 내 계획을 망쳐버릴 것 같단 말이야. 저 녀석의 외숙이 저 녀석보다 먼저 갔으면 고맙겠는데 아니 저 녀석은 내내 저런 거를 하고 있었나? 훌쩍거리면 좋지 않다고 단단히 일러놓았는데 하지만 대체로 제 사촌을 만나면 생기가 좀 나지? 생기가 나다니요.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하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도련님을 보면 애인과 함께 언덕을 산책하는 이보다 자리에 누워서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려. 하루나 이틀 후에는 그렇게 해주지. 하고 히스클리프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일어나 닌튼. 일어나란 말이야. 하고 그는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땅바닥에 나자빠져 있지 말란 말이야. 당장 일어나지 못해? 일어나겠어요 아버지. 하고 도련님은 헐떡거리며 말했습니다. 좀 가만 놓아두세요. 그렇지 않으면 기절할 것 같아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했어요. 정말이에요. 제발 저 녀석을 데리고 집에까지 가주지 않겠어? 저 녀석은 내가 건드리기만 해도 벌벌 떠니 말이야. 이봐 린튼 하고 캐시 아가씨가 속삭이듯이 말했습니다. 난 워서링 하이츠에는 갈 수 없어. 아빠가 가지 못하게 했단 말이야. 아저씨는 널 해치지 않을 텐데 왜 그렇게 무서워하니? 닥쳐 하고 도련님의 아버지는 소리쳤습니다. 넬리, 저 녀석을 집까지 데려다 주게. 그러면 내 지체 없이 넬리 말대로 의사를 데려올 테니.
그러는 게 좋을 거예요 하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아가씨와 함께 있지 않으면 안 돼요. 린튼 도련님을 돌보는 것은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어지간히 딱딱하군 하고 히스클리프 씨가 말했어요. 나도 그건 알아요. 도련님은 아가씨에게 매달리더니 거절할 틈도 주지 않고 미치듯이 달라붙어서는 함께 가자고 애걸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반대해도 아가씨를 말릴 수는 없었어요. 어떻게 아가씨가 거절할 수 있었겠습니까? 린튼 도련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무서워하는지를 우리는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문 앞에 도착했어요. 캐시 아가씨는 안에 들어가고 전 아가씨가 병자를 의자에 앉히곤 곧 나오려니 하고 서서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히스클리프 씨가 저를 집 안으로 떼밀면서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집에 전염병이 생기진 않았어, 넬리. 오늘은 한번 후하게 대접할 생각이야. 들어가 앉아요. 문을 닫아야겠으니. 그는 문을 닫더니 자물쇠까지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섬뜩했어요. 차라도 한 잔 들고 가요 하고 그가 덧붙였습니다. 나 혼자야. 헤어튼 녀석은 소리 몰고 목장으로 나갔고 질라와 조지프는 놀러 나갔어. 난 당신이 무섭지 않아요 하고 캐시 아가씨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히스클리프가 뒤이어 짓거린 욕지거리는 알아듣지 못했어요. 아가씨는 바짝 다가갔습니다. 검은 두 눈이 흥분과 결의로 번뜩였습니다. 그 열쇠를 이리 주세요. 그건 내가 가지겠어요 하고 아가씨가 말했습니다. 난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여기선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어요. 히스클리프 씨는 테이블 위에 있던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어쩌면 아가씨의 목소리와 눈초리를 보고 아가씨의 어머니를 생각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가씨는 히스클리프가 잠시 방심하고 있을 때 그에게 달려들어 느슨해진 그의 손가락 사이로 그의 열쇠를 낚아채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아가씨의 행동으로 제정신이 든 그는 열쇠를 날쌔게 다시 빼앗았습니다. 자, 캐서린 린튼 하고 그는 말했어요. 저기 서 있어. 그렇지 않으면 때려줄 테니. 그렇게 되면 저 딘부인이 미치듯이 날뛰겠지만. 이 말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아가씨는 다시 열쇠를 쥔 손을 붙잡았습니다. 우린 가야 해요 하고 아가씨는 그 새덩이 같은 손을 펴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가씨의 손톱으로는 까닭도 하지 않아 이번에는 이로 힘껏 물었습니다. 히스클리프 씨는 힐끗 저를 쳐다보았는데 그 표정이 무서워서 저는 한동안 말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캐시 아가씨는 손가락에만 너무 열중한 나머지 그의 얼굴을 쳐다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손가락을 펴더니 신랑이여 대상물인 열쇠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아가씨가 그걸 손에 쥐기도 전에 그는 풀린 손으로 아가씨를 덥석 움켜잡고 자기 무릎 위로 잡아당기더니 다른 손으로 아가씨의 양쪽 뺨을 무섭게 내려가기는 것이었습니다. 아가씨가 만약 서 있기라도 했더라면 그의 위협대로 벌써 나가 떨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악마 같은 폭행에 저는 미친 듯이 덤벼들었어요. 캐시 아가씨는 린튼에게 가지 않고 제게로 와서 무릎을 꿇고 빨갛게 달아온 볼을 제 무릎에 대고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가씨의 사촌은 긴 의자 한쪽 구석에 쥐새끼처럼 웅크리고 앉아 아마 그 벌이 자기 아닌 다른 사람에게 떨어진 것을 다행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히스클리프 씨는
우리가 모두 멍하니 앉아있는 것을 보자 일어나더니 금세 차를 준비했습니다. 잔을 접시에 받쳐놓고 차를 따라 저에게 한 잔 내밀었습니다. 자, 한 잔 마시고 상한 속을 씻어내야지 하고 그는 말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만들었지만 독을 타진 않았으니까 난 나가서 당신들 말이나 찾아볼 테니. 그가 나가자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어디로든 억지로라도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엌문을 건드려 보았으나 밖으로 잠겨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눈을 돌려보았으나 창살이 좁아서 몸집이 작은 아가씨조차 빠져나갈 수가 없었어요. 닌튼 도련님 하고 저는 우리가 완전히 갇혀있다는 것을 알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련님의 그 잔인한 아버지가 무엇 때문에 저러는지를 도련님은 알고 있을 테니 말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도련님의 아버지가 아가씨에게 한 것처럼 나도 도련님의 따귀를 때려주겠어요. 그래, 닌튼 이야기해 하고 아가씨가 말했습니다. 내가 온 건 너 때문이었으니까 말하지 않는다면 은혜를 모르는 나쁜 사람이야. 차 좀 줘. 목이 마르니까. 그러면 이야기해주지 하고 도련님은 말했습니다. 저는 이 어린 녀석의 침착한 태도가 비위에 거슬렸습니다. 그가 들판에서 보였던 그 괴로워하던 꼴이 워셔링 하이츠에 들어서자마자 싹 가시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는 틀림없이 우리를 끌어들이지 못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무서운 위협을 받았는데 그 일이 이루어졌으니 당장은 무서운 것이 없다는 생각을 했겠죠. 아빠는 우리를 결혼시키려는 거야 하고 그는 차를 몇 모금 마시고 나서 말을 계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너의 아빠가 지금 우리를 결혼시키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 그리고 아빠는 더 기다리다가는 내가 죽고 말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내일 아침에 결혼시키기로 했어. 그러니까 너는 오늘 밤 내내 여기 있게 되는 거지. 그리고 아빠가 원하는 대로 하면 다음 날부턴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나도 함께 말이지. 아가씨가 도련님을 데리고 간다고요? 이 불쌍한 못난 바보 같으니 하고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련님이 결혼을 해? 그자가 미쳤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모두 바보로 알고 있는 거야. 그래, 저렇게 건강하고 마음씨 고운 우리 예쁜 아가씨가 다 죽어가는 꼬마 원숭이 같은 도련님에게 시집갈 줄 알아요? 그 비겁한 짓으로 속여서 기어코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들이다니. 비열한 배신과 천치 같은 자부심에 속은 것을 생각하면 실컷 쥐어받고 싶은 심정이에요. 밤새 여기 있으라고? 그건 안 돼 하고 아가씨가 천천히 주위를 살피면서 말했습니다. 엘렌, 난 저 문에 불을 지르고라도 나가겠어. 그리고 아가씨는 당장 그 위협적인 말을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닌튼 도련님은 그런 일이 있으면 자기가 또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하고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그는 그 가냘픈 두 팔로 아가씨를 안고는 흐느껴 우는 것이었어요. 나랑 결혼해서 나를 좀 살려주지 않겠어? 나를 그 집으로 데리고 가지 않을 테야? 아, 캐시, 가면 안 돼. 제발 나를 떼어놓고 가면 안 돼. 아버지 말대로 해야만 돼. 그렇게 해야만 된단 말이야. 난 우리 아버지 말을 따라야 해 하고 아가씨는 대답했어요. 그리고 이런 잔인한 짓 때문에 염려하시지 않도록 해드려야 된단 말이야. 밤새 이렇게 있어야 한다니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 아버지는 벌써부터 걱정하고 계실 텐데. 때려 부수든지 불을 지르고라도 이 집을 나갈 테니까 조용히 해. 내게 위험은 없으니까. 하지만 나를 방해하면
린튼, 난 너보다 아버지를 더 사랑한단 말이야. 그러나 히스클리프 씨의 노여움에 대한 지독한 공포심이 도련님에게 그